지난 구간 날머리인 영신사 뒷문입니다. 옛 영신사터는 공단에서 비탐 구간으로 막아놓은 곳입니다. 공단에서는 탐방이라는 단어를 즐기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비탐방 구역이라는 의미에서 비탐 구간이라 부르는 거겠죠. 하지만 탐방의 사전적 의미가 명승고족 따위를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뜻에는 다분히 놀러간다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과연 우리가 유람을 하기 위해 이 백두대간을 걷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거창해질 필요는까지는 없더라도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산줄기와 물줄기의 근간이 되는 자연으로서의 산줄기를 직접 내 몸으로 건다는 뜻은 누구에나 공통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이 산줄기에 기대어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엿보기 위함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특히 백두대간의 이 지리산 구간 같은 경우에 이곳에서 생긴 역사적 사실도 찾아보며 상상 속으로 남아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 위함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백두대간 정도 걷는 분이라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목적의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후배의 경우에는 나무와 꽃을 좋아하는 그의 성격에 걸맞게 남에서 북 혹은 북에서 남으로 걸으면서 계절에 따라 혹은 위도와 산줄기 고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식생 분포를 관찰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실로 백두대간은 각기각층 아니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보고 즐기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탐방을 하는 게 아니고 산행을 즐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돌이 많아지고 등로는 우측 바위들 때문에 좌측으로 바짝 달라붙어 진행을 하게끔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좌측으로 주망토가 나오는군요. 오던 길을 돌아봅니다. 조금 전 지나온 175계단 우측의 일군의 바위봉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큰 세계골 이제 분명하게 보이시죠? 좌측은 낙남정맥 능선, 우측은 칠선 남릉. 그렇다면 칠선 남릉 우측은? 그렇죠, 작은 세계골. 이 물들은 작은 세계골이나 그 너머의 삼정과 범항내의 물들을 다 모아 화계천이 되어 저 아래 화계마을에 가서 섬진강에 합수된다는 것은 이미 얘기했죠. 그러니 저 섬진강을 막아서고 있는 저 산줄기가 바로 호남정맥이죠. 그 호남정맥의 백운산과 그 우측의 도솔봉도 이제는 파악이 되시나요? 백운산 좌측의 수호지맥의 억불봉도 이제는 찾을 수 있으시고 사실 육안으로는 희미해서 안 보이지만 저 백운산을 떠난 정맥은 좌측으로 급속하게 고도를 떨어뜨리죠. 그러고는 갈미봉이나 쫓비산 방향으로 진행을 하여 광양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맥은 억불봉으로 갈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억불봉 능선은 나름 수호지맥이라는 이름으로 정맥에서 가지를 치는 지맥인 것이죠. 어쨌든 지리에 가시면 그냥 설렁설렁 다니지 마시고 조망터에서는 나름 봉우리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봉우리도 분명 여러분에게 화답을 해 드릴 겁니다. 산죽이 죽어가면서 자연천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자연천이란 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 군집의 변화인데 이 지리산의 산죽이 다른 식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죽이 죽어가는 것, 산필사설이죠. 이미 자세하게 얘기했죠. 대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죽고 소라는 새끼를 가지면 반드시 죽고 그리고 인간은 병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산필사설입니다.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산죽이 죽어가니까 다행인데 한라산이 걱정이 됩니다. 한라산은 벌써 1700m 정도까지 이 산죽이 침식을 하고 있더군요. 칠선봉까지 시간이 좀 남으니 화계에 관한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산꾼들은 지명률에 대해서 좀 무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구학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무조건 카더라식이 많고 인터넷에 누가 쓸데없는 얘기 한번 올려놓으면 그게 무슨 절대적인 진리인 양 퍼져나가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이 골짜기의 끝 화계장터가 있는 화계면의 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계면에서 자신들의 마을을 소개한 글을 보면 신라 성덕왕 때 화계 즉 꽃피는 곳으로 불렸으니 말 그대로 꽃이 만발한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고장, 누구나 친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며 정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느끼며 되돌아갈 수 있는 고장,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고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봄이 되면 화개장터에서 쌍계사 이르는 벚꽃심리가 유명하고 섬진강 따라 매화꽃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쁜 이름을 국어학적으로 풀어보면 좀 김이 새는 느낌입니다. 이 화개마을은 원래 꽃과는 거리가 먼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마을이나 군에서는 이렇게 꽃이 만발하게 핀 동네여서 화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소개는 하고 있지만 이는 이 마을의 생김새에서 얻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즉 범항리와 대성리에서 내려오는 1023번 도로를 따라 화개천이 흐르고 이 화개천은 결국 섬진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지점이 섬진강 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음을 볼 수 있죠. 바로 곶, 즉 꼬치의 형태입니다. 중세 국어에서 꽃이 곶으로 곶과 발음이 같다 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니 곶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왕이면 더 예쁜 그리고 더 좋은 글자를 쓰다 보니 꽃, 즉 꽃 화자를 갖다 쓰게 된 것이고 여기에 외자보다는 두 음절로 이름 표기하는 관례에 따라 개를 넣어 그럴듯하게 만든 것일 뿐이지 실제 꽃과는 별반 상관없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개장터에 화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코가 우리 얼굴에서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며 송곳이나 복괭이, 꽃챙이, 꽃감, 꼬치 등이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지방에 따라 그걸 부르는 과정에서 곶 안에 있는 마을은 곶안이나 고잔이 되어 이를 한자로 쓰다 보니 곶안 혹은 고잔이 되어 지금도 고잔동이라는 동네가 여기저기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위봉들이 나옵니다. 제각각 자기 모양을 고집은하고 있는데 선녀 모습인 것만은 확실치 않군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 칠선봉은 공단에서 표기한 이곳과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서 표기한 1558.3봉 등 두 곳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얘기해주듯 선녀의 모습을 한 바위들이 있는 이곳이 칠선봉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느 바위도 선녀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7명의 선녀가 아니라 7명의 신선이 이곳에서 바둑을 두었다거나 아니면 장기를 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은 아니었을까요? 제가 더위를 먹었나 실언했습니다. 어쨌든 이 칠선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연합한 산악회에서 이 지리 주름 개척 산행할 때 이 부근에서 칠선봉이라 표기를 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봉이 어느 봉인지 확실치 않군요. 그때보다 나무가 많이 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7개의 선녀봉들 중 이정목 1-33 뒤에 있는 이 선녀봉이 수선녀 그러니까 왕조 선녀봉인가요? 적절한 곳에 이정목을 세운 것 같습니다. 다시 숲으로 들어 큰 바위 2개를 지나 철계단을 오르면 조망이 탁 터지는 1558.3봉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 칠선봉이라 표기해 놓은 곳이죠. 조망만으로는 이 부근에서 최고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실제 아까 보았던 바위들이 하늘을 오르려던 선녀들이 굳어져 된 봉우리라고 하여 칠선봉이라 불렀으니 그 말에 동의를 하겠는데 어쨌든 봉우리로서의 위용은 이 1558.3봉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어쨌든 이 1558.3봉에서 주위를 감상합니다. 중앙에 천왕봉이 우뚝하고 그 앞에 제석봉과 연화봉 그리고 그 뒤로 중봉과 하봉 능선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봉단 칠선봉과 중앙의 영신봉 그리고 우측 뒤로 소순 촛대봉 우측의 창불대도 선명하군요. 낙남정맥은 삼신봉에서 좌측 외삼신봉 방향으로 흐르고 우측으로는 이 낙남정맥에서 횡천지맥이 분기를 합니다. 횡천지맥은 저 우측 중앙의 내삼신봉을 거사봉으로 자틀하여 진행을 하니 우측 맨 뒤의 형제봉은 거치지 않고 다만 그곳은 지리 남부능선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되겠죠. 섬신강 넘어 백운산과 억불산 그리고 우측의 한제, 도솔봉 라인 중앙의 화계단맥은 당제를 지나 황장산을 넘고 있고 그 우측에 왕실봉이 살짝 보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지난 겨울로 돌아갑니다. 가던 길을 다시 가야죠. 아쉬움을 남기고 1558.3봉을 나옵니다. 겨울 산행은 이렇듯 확실히 낭만적입니다. 그리우시죠? 조금만 기다리면 또 겨울입니다. 맞은편에 스님이 오시는군요. 배낭을 메신 스님 인사를 드리고 서로 갈 길을 갑니다.
지금 같은 이런 더위에는 앞으로 다시 이런 겨울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더운 요즘입니다. 앞서가는 산악회 대원들의 발걸음이 마냥 경쾌하기만 합니다. 저분들은 피아골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덕분에 막걸리 한잔 건강하게 잘 얻어먹었습니다. 이날은 날씨 탓에 조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날리는 눈가루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비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조망터에서도 볼거리는 모두 놓쳤습니다. 이날 이곳에서 마침 유튜브 활동을 한다며 겨울 산행에 나섰던 4명의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느 젊은이들과 달리 힘든 겨울 산행을 마다하지 않고 나선 이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줄 사람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릴 영상 촬영을 한다니까 기꺼이 포즈를 취해주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조망터에서 조금만 더 걸으면 나오는 샘물, 바로 선비샘이죠. 늘 철철 넘치던 옥수가 요즘은 그 양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가뭄 때문 아닌 것 같고, 혹시나 누군가가 샘을 건드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두어 번 폭우 때문에 이 단이 무너져서 복수를 한 적은 있다고 하던데, 지리산의 어느 샘터에나 있는 이 국자, 상꾼들은 이 국자로 마른 먹을 적시면서 이 국자를 갖다 놓은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누가 갖다 놨을까? 공단? 아니죠. 혹시 여러분이 백두대간 하다가 아니면 지리산을 걷다가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옆에 차고 다니시는 머리 숱이 없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클린 백두대간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분인데 몽화 서상은님이란 분입니다. 사비를 들여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심지어 산에서 볼일을 볼 때에도 항상 땅을 파서 이를 본 다음 휴지는 비닐봉투에 따로 담아서 내려올 정도로 철두철미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갖다 놓은 소중한 국자가 하나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훼손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위생상의 문제로 공단에서 치우는 것인지. 보면서 얘기할 게 있어 다시 올 여름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전 지나온 선비샘의 무덤, 백두대간 지리산 구간에는 무덤이 몇 개 있죠? 가장 유명한 게 이 선비샘 무덤과 반야봉 입구에 있는 소금장수 무덤인 정도인데 그 위에는 확실치 않으니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이 선비샘의 원천인 덕평봉은 사면으로 우회합니다. 덕평봉을 지나 다시 대간길로 접속을 합니다. 이제 저 1470.4봉을 넘으면 바른제가 나오고 그러고는 벽소령입니다. 좌측으로 묘봉에서 가지를 쳐 내려온 능선이 푹 꺼진 앞당자를 지나 800고지를 넘어 신흥으로 떨어지는 줄기이고, 그 뒷줄기가 삼도봉, 그러니까 날라리봉에서 가지를 쳐 내려오는 화계단맥이니 앞당제 바로 뒤에 있는 당제가 바로 뒷당제가 되겠군요. 뒷당제 좌측 봉우리가 그 유명한 황장산이고 그 뒷당제 우측의 높은 봉우리가 아까 보았던 왕실봉입니다. 그러니 저 앞당제를 넘어가면 바로 김수로왕과 허황우의 칠불사를 만날 수 있겠고, 뒷당제를 넘어가면 영기조사의 영곡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숲으로 들어 오곡능선의 바른제를 지나 1382.5봉 하단 임도입니다. 이른바 벽소릉 종단도로죠. 이런 도로가 여기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인도 수준의 길은 누가 왜 뭐하러 만들어 놨을까요? 그러고 보니 음정에서 올라오는 임도는 이 벽소릉 대피소 코미까지 아주 넓게 이어져 있음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도로 사정도 아주 좋아 작은 트럭이나 사리구동차들이 오고 가는 것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길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음정마을로 진행하는 임도이고
직진을 하면 벽소령을 지나 오리정골 삼정마을로 진행하여 의신으로 이어지는 1023번 도로입니다. 1960년대 후반 겨울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필요성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하동에서 함양을 가려면 너무나 길고도 먼 길을 돌아갈 것이니 반야봉과 천왕봉의 중간을 가르는 도로의 필요성은 능히 짐작이 갑니다. 여기에 한라산 종단도를 개통한 토목업자들이 부추김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핑계거리도 있었죠. 멀리는 1948년 10월에 여순 사건을 거론했을 것이고, 가까이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빨치산 잔당 토벌을 1963년에야 끝낼 수밖에 없었던 작전상의 어려움도 한 요인으로 제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도로 개설의 목적을 알게 되면 좀 아이러니컬하지죠. 나아가 이 도로와 천은사, 성삼재, 달궁을 잇는 지금의 861번 도로가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라고 하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즉 이들 도로가 착공된 때가 지리산 빨치산 토벌 작전이 끝나 당국이 완전 평정을 공표한 1955년으로부터 무려 13년이나 지난 1968년의 일입니다. 당시 화계제 부근의 연동골에 소규모의 무장공비가 출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흥에서 화계제를 향해 약 6km를 거슬러 오른 연동마을에 약적군을 가장한 이들이 나타나 보리 15마리를 사려고 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무장공비 존재가 처음으로 포착이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출현이 지리산 척추를 파헤치는 군사작전도로로 공사를 하게 만들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한 공사가 1972년 10월에 마쳤으니 그 구간이 신흥부터 마천에 이르는, 즉 화동군 하계면 범항리의 신흥마을과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에 있는 도로가 된 것입니다. 이른바 벽소령 종단도로죠. 당시로는 실로 엄청난 대역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개통만 시켜놓고 이용하지 않아 대성리 방향의 삼정마을부터 벽소령 구간은 차는 고사하고 사람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비록 지도에는 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지리 북쪽의 양정, 음정 주민들은 이 도로를 생간지대 경작이나 토봉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지리 남쪽의 삼정마을 주민들은 신흥부터 삼정에 이르는 약 7km의 거리 정도만 생활 편익에 이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나아가 삼정 삼거리에서 벽소령 대피소로 오르는 지름길마저 1995년 9월 5일부터 영구 폐쇄되어 벽소령 종단도로는 이제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널찍한 등로 양옆으로 새롭게 목재도 설치하고 바닥에는 큰 돌도 많이 깔아놨습니다. 우측으로는 아슬아슬한 절벽이고 좌측은 능선의 사면이 아니라 절개지입니다. 금방이라도 돌 조각이 떨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함을 느낍니다. 그런 우려에서일까요? 최근에는 공단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근의 바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자장치까지 장착해놨습니다. 산꾼을 위한 배려이고 움직이는 행정입니다. 벽소령 대피소가 지척입니다. 산꾼들에게 벽소령 하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찰로서 여기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벽송사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지리산에는 약 70여 명의 벽송 지엄선사의 제자들이 여러 암자에 퍼져서 수행을 하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리 북쪽에는 이 벽송사와 영원사, 남쪽에는 쌍계사, 칠불사, 신흥사, 의신사 등에서 많은 제자들이 벽송이 가르친 대로 수행에 전념했던 얘기죠. 당연히 이들 사찰의 숙녀들은 서로 도반이니 교류가 잦았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리 북쪽의 벽성사와 영원사, 그리고 남쪽의 칠불사, 쌍계사 등 그들이 오가던 지리 주릉고개의 당시의 이름이 벽송령이 되었으면 지극히 자연스럽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던 이 벽송령이라는 고개 이름이 부르는 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서정적인 운치가 가미되어 이 고개에서 보는 달은 달밤에 푸른 숲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희고 맑아서 푸르게 보인다는 의미로 발전하여 지리 10경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중환의 택리지 산수편을 보면 지리산에 관한 찬사가 이어지다가 벽소운동과 추성동 역시 명승 명지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벽소운동은 당연히 마을을 표기하는 것일 것이니 추성동과 대비하여 백무동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 온돌로 깨끗하게 새 단장을 한 벽소령 대피소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꾼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예정대로 벽소룡 대피소까지 왔습니다. 다음 구간은 형제봉이라도 불리는 부자봉과 삼각고지를 넘어 연어천까지는 무난하게 지날 것 같고, 조금 더 욕심을 내어 묘봉까지 가볼까요? 토끼봉이 아니고 묘봉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간에 뵙겠습니다.